안녕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저는 아침부터 왔어요. 좀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주도의 이런 전체적인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가슴 설레면서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 시간이라서 제가 듣다 보니까 앞에 다 한 얘기가 또 해나 이렇게 고심이 됩니다. 예. 좀 지루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어떻게 짧은 시간이니까요. 합쳐서 한 10장도 안 됩니다. 하나당 1분당. 저희 생견 오늘 뭐 목차 제목이 제주 미래 산업과 출연연 하니까 사실 이 제목으로 저한테 이렇게 발표를 청받았을 때 상당히 부담감이 되더라고요. 제주 미래를 내가 얘기할 수 있나? 제주를 뭘 안다고 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우리 전문가 우리 박사님들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고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했더니 마음에 들더라고요. 역시 이 제주도 오래 있는 박사들한테 시켰더니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 출연연 하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업체 저도 기업체 때 연구소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뭐 월급 받고 나라에서 월급 받고 뭐해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었고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었는데 출연연에 대해서 좀 허와시를 조금 말씀드리고 또 우리 회사 역할 또 지역 혁신 생태계 이거 사실 이걸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작아요. 부끄러울 정도로.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조금 앞에 많은 내용들로 같이 결합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연연은요 사실 우리가 우리 저희 회사 같은 걸 과학기술연구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과학기술연구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출연연하면 나라에서 돈을 좀 내고 지원해 주는 거. 근데 공공기관 돈을 다 내주는 게 아니고요. 일부 내줍니다. 일부 40% 정도. 다른 분들은 나라에서 다 내주는데 기업체에서는 그 나라 건데 내가 가서 이용하면 되지 이렇게 와서 장비도 막 쓰시려고 그러는데 허가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절차에 써야 되는데 왜 너 거야 나라 거지 이렇게 너무 자신만만하게 기업체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라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40%밖에 안 해줍니다. 이렇게 60%는 저희들이 벌어서 먹습니다. 이렇게 농담 삼아 하거든요. 여기 저희들 보면 예산의 한 60%는 저희들이 그 정부 수탁 사업이라든가 민간 수탁 이런 걸 벌어서 씁니다. 소위 나쁘게 말하면 저 보따리 장사 앵벌이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우리 연구원들을 좀 이렇게 뛰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나머지를 기업과 협의해서 기업이 필요한 과제 이런 그 고객이 필요한 거를 대응해서 해라. 그리고 그 정부에서 해주는 거는 정말로 정부 지향형 정부에서 이건 꼭 필요해 코로나 아니면 미세먼지 이런 어떤 공유 가치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정부 자금으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건 그런 걸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 정부 R&D가 20조라고 합니다. 20조 중에 20%가 사실은 저희 25개 출연연이고요. 그 25개가 갖고 있는 지역 조직 우리 제주본부가 같은 회사를 다 합치면 60개 지역 조직이 60개라고 합니다. 60개. 우리 생산기술연구원만 해도 지역 조직이 9개예요. 그래서 제주본부가 이제 제일 꼴찌에 생겼죠. 이제 2013년에 이제 제주본부가 제주도 내려와서 작업을 해서 준비해서 작년에 제주대학교 내에 5,000평을 이제 하사받아서 2,500평 건물 짓고 박사급 연구원 한 15명 작년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해서 이제 인프라도 별로 없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이제 제주대학이 주로 그리고 아까 테크노파크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의 산업 발전을 유지해 왔는데 생견이 이제 조인해서 조금 미력하나마 우리 힘을 더 보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출연연은요 사실은 좀 정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저것들 뭐 하는 인간이야 나라 돈 쓰면서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채찍을 많이 받죠. 그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가장 힘들어요. 주로 이제 가버넌스 얘기하고 뭐 이렇게 조직 개편하고 막 이러면서
주로 이제 저는 이제 한 이 회사에 한 15년 다녔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뭐 이러면 잘 알지만 4대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명박 정부 때 막 크게 기업 연구하는 걸 좋아해요. 막 큰 프로젝트를 뭐 이런 막 그 대기업 중심으로 뭐 이렇게 중소기업은 좀 걸도 안 받죠.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반대로 또 중소기업을 막 지원하자 이렇게 하면서 3년 내, 5년 내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그 프레셔를 단기적 관점에서 프레셔를 가해 왔어요. 이제 근데 그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금 달라요. 좀 다르는데 이제 여기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뭐냐면 공유 가치, 미세먼지라든가 환경 안전 이런 쪽에 프로젝트를 많이 하라고 그래요. 이 기업 개인보다도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최근에는 코로나 많이 하죠. 작년까지 미세먼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조금 그 우리 뭐 요새 인간 중심하잖아요. 그 우리 연구원 중심, 현장 중심. 우리 연구원들을 좀 봐주는 조금 이제 좀 탑다운보다는 연구원들이 좀 생태계를 조성하고 스스로 잘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연구원들의 인격도 좀 보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 와서는 좀 플렉시블한 이제 출연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할이 막 바뀌면서 이제 작년에 2019년에 우리 생기원의 역할이 뭐냐 이걸 재정립을 했어요. 역할이 임무가 중소 중견기업 제조혁신 기술 선도한다 이런 제목으로 했고요. 걔들의 핵심 기술의 뿌리, 뭐 청정, 뭐 융복합 이런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 미래 먹거리, 뭐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먹거리, 뭐 수요자 맞춤형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희들 같이 지역에 있는 기관은 지역에 맞는 중소기업을 지원해라 이런 게 키워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에 맞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뭐 경상도 일을 하거나 뭐 저기 뭐 목포 뭐 광주나 뭐 그쪽에 일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제주도에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주도에 그 저희들이 제주도가 뭐냐? 그럼 제주도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제주도에 어떤 산업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냐? 어떻게 지원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를 저희들이 많이 이제 나름대로 아까 다 발표했는데 뭐 똑같더라고요. 근데 딱 저희들이 제주도가 결정적으로 다른 지역과 다른 게 하나가 딱 있다는 거죠. 제조업이 약하다. 제조업이. 뭐 1차 농업 기반이고 관광 기반이다 보니까 어떤 주변에 영향이 있으면 파도 친다는 거죠. 파도 쳐. 경제가. 그래서 아까 뭐 건축 산업, 건축 경기도 파도 치고. 그래서 대조업이 2,000개 기업이 있는데 그게 3%라고 합니다. 3%. 3%인데 이제 기업 숫자가 뭐 90%가 이제 10명 미만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경쟁력이 전국 꼴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발표 중에 아까 그 기조 강연할 때는 제주도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관광과 그 건축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뒷받침해졌는데 제조업도 많이 발전 숫자 늘었습니다. 2,000개가 늘었습니다. 2,000개가 됐으니까. 근데 실제로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뭐 육지 기업도 힘든데 제주도는 더 큰 부담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제주도가 이렇게 섬이기 때문에 물류 비용도 비싸고 또 뭘 개발하려면 다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뭘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뭐 혹을 한 2개 더 붙이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야. 혹을 2개 더 붙이고 육지 같은 경기에 출발한 게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주도는 뭐 그냥 청정한 물만 마실 수도 없는 거고 제주도 기업들은 설상가상 아주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딴 데는 뭐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만 보면 반세기 동안 크게 변한 게 없어.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발전하려면 지속 가능하려면 제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근데 문제는 제주도가 청정해야 된다. 아까 청정 엄청 하잖아요. 공존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 청정과 혁신은 아직 반대의 말이죠. 개발해야 된다 말 아닙니까? 청정의 기반에 발전하려는 게 이것도 사실 길어지는 운동이에요. 저 육지 가면 저 딱 리미트를 안 그어놓잖아요. 돈 되는 건 아무거나 해야 하는데 왜 제주도는 청정한 것만 해야 돼. 청정하게만. 그것도 또 기업이 또 혹 하나 더 붙여서 3개.
이렇게 제주도 기업하는 분들은 이 제한 조건이 너무 크다는 거죠. 너무 어려운데 지원해 주는 건 하나도 없어. 유일하게 뭐 제주대학 테크노파크 생기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이 R&D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R&D 관점에서 지원 조직이 별로 없다는 거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동안 테크노파크 많이 해왔고 제주대학교 해왔고 저희들은 또 차별된 그 기업 지원 시스템으로 또 역시 우리도 제주도의 그 비전인 청정과 공존에 맞는 사업 아이템으로 이제 여기 잡은 거죠. 이 잡은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제주도의 천연 자원 자원을 소재를 이거 조금 중복되는 거 있더라고요. 제주대학 그거 다 앞에 다 한 건데 아무래도 이 대학과 이 기업이 상용화 사이에서 이 그 죽음의 교육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교육. 우리는 그 상용화 전제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천연 생태 자원 소재를 아까 뭐 추출을 해서 좀 추출 방법을 고도화시키고 다양화시키고 저가화하고 이런 기초형 좀 중간 상용화 연구를 저희들이 그 역할들을 담당하는 거고요. 아까 디지털 제조 이런 건 또 뭐냐면 이제 저희들이 공유 경제 개념이죠. 저희들이 이제 육지에 못 가니까 제주도 내에서 자립화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아주 값싸고 낮은 질 좋은 기술로 이렇게 소량으로 배량 생산이 아니고 소량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또 스마트 케어라는 건 이제 우리 건강 정보 또는 뭐 유해 물질 이런 걸 측정해서 제주도의 제주도가 건강 이 환경과 더불어서 그런 산업들 또 탄소 제로섬이라는 건 뭐 전기차가 고급되니까 뭐 전기차 고장 진단 이런 거 또 아까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남아 돌아요 제주도에 지금.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일부는 지금 많이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진행된 게 있고요. 또 계획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향후에 계속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 일차적으로 가장 먼저 지금 시행하는 건 뭐냐면 제주도의 1차 산업 농업 기반의 제주도의 그 과잉농산물이라든가 천연 자원을 어떻게 고부가치할 것이냐. 그 소재하는 거 아까 뭐 대표적인 추출 말씀하셨는데 추출을 고도화하고 다양화하는 거. 그리고 2차 산업으로는 이걸 외주하던 걸 육지에 가는 걸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제주도 내에서 소화하자. 그걸 기업을 지원하자. 아주 저가에 거의 뭐 돈도 안 들이고 거의. 그리고 제주도에는 신산업 아까 전기차 말했잖아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말하잖아요. 또 폐기물 뭐 이런 것도 폐기물도 이제 과잉 생산물도 있고 실제로 폐기물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또 재활용하고 부가치가 있을까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면 제주도가 아까 2차 산업의 영향이 10인 이하의 기업이 90%인데 이거를 90%가 아니라 뭐 50%까지 뭐 이렇게 개선하고 또 경쟁력이 있는 강소 중소기업이라고 하죠. 강소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아까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제주도에 있는 농업 기반을 그걸 재료를 다 가지고 다 이렇게 이거 소재화하는 그런 쪽으로 쓰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제안을 한다면 제주도에 지금 제가 와서 보는데 이제 지금 네트워킹이 상당히 잘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뭐 제주 연구원을 중심으로 또 우리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근데 좀 더 이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서 이 제주도의 현안 아까 막 기업체들 분 얘기 들어보면 뭐 끝없죠. 요구사항들, 뭐 애로사항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체계하고 수요를 잘 반영해서 우선순위로 잘 이렇게 차근차근 제주도의 이런 어떤 공유 가치와 이런 것을 잘 배려해서 순차적으로 육성할 것이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이 각 부분적으로 각계전투로 이루어지면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도가 있고 대학교가 있고 수련이 있고 지역의 출자기관들 많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일단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그래서 소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회사처럼 하나 회사의 그처럼 육지가면 광주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많이 잘 이루어집니다. 광주가 상당히 그 지역이 저는 이제 행정기술연구원인데 도청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광주시청 시장님한테 가서 업무 보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서로 그 정도로 서로의 그 유기적인 관계, 아주 단단한 관계, 서로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좀 그것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좀 약해. 그런 거를 좀 강화시켜서 서로 역할, 남이 뭐 땅 따먹기, 땅 싸움이 아니고 서로 역할과 분담을 분명히 하고 서로의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체계를 구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